이제 정순신 3부작의 마지막 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왜 어쩌다가 이런 인물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는 역대급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추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최종적 책임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국민의 거센 분노를 유발하고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2월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 특검과 인사참사를 가리키는데 엉뚱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본인도 학폭에 대해서는 화를 느닷없이 불쾌함을 피력하면서 학폭 사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러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코미디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임명해놓고. 구체적으로 책임 승인은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실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 추천은 공식적으로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1편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상 정 변호사를 민 것은 검사 출신으로 국수본을 장악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뜻이다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인사 풀들이 그래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경찰도 자존심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그 시중에서 그 회자되는 말처럼 검찰공화국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 윤 청장은 2월 2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담당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 비서관은 정 변호사와 평검사로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을 추천했을지는 누가 봐도 뻔해 보입니다. 인사검증은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2차 검증을 맡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책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이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월 28일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기자들 질문엔 아니다 일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아니요. 책임감은 느끼는데 책임은 안 진다. 이런 초라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애초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미국 FBI 방식을 거론하며 법무부로 옮겨놓은 당사자가 할 말인지 의문입니다.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걸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좀 루틴화하고 부서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한 그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법사위에 출석해선 책임을 져야 할 상황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도 상반됩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선 실제 국민의 지탄이 쏟아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어떤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 하고 있으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한 장관이 법무부는 1차적인 객관적 기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다 말한 것을 두고도 비겁한 변명,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한 장관이 말한 구조적 문제는 인사 대상자가 인사검증 서류에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과거 학폭 관련 사실관계로 파고들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곤 두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먼저 정 변호사가 학폭 소송 사실을 숨겼더라도 다른 기본적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튀어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제 전학 여부를 떠나 고3 때 전학간 사실 자체는 학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기초검증 단계에서 학적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기만 했으면 왜 전학을 갔는지 캐물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사검증 과정을 다 거쳐놓고도 윤석열 정권은 눈을 감았던 것이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의 기본 중에 하나가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학적 사항이다. 민사고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 직전 전학을 갔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데 빠뜨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증 단계에서 이것이 다 검색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되고 평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 시스템의 무능 내지는 부실을 의미하거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시절 KBS에 크게 보도된 사안을 당시 같이 근무했던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검찰 출신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이 몰랐을 리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당시 검사랑 같이 근무했던데 몰랐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때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가 KBS 기자 지금 본사의 기자 숫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장검사 정도면 우리로 치면은 거의 주관 뭐 이런 사람인데 부장이나 주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런 소송을 하고 있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 KBS 보도가 됐는데 그 KBS에 보도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뭐 국장이나 본부장이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보고 다 받으셨겠죠. 이것 때문에 심지어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할 때 이거 터지고 나서 이 정순신이 아예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옷 벗고 나간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뭐 아주 단언을 할 수 있는데 몰랐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한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정권이 정 변호사의 문제를 다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다가 일이 커지자 모르쇠를 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앉히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검찰 출신이 인사 추천을 하고 검사 출신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검찰공화국의 패거리 특권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인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정순신 사태의 실체와 의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글로리처럼 정순신 파트 2에선 통쾌한 해결이 가능해질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